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26일입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금 좀 9시 넘게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기다렸던 아마 시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속담대로 소문난 잔치에 그쵸?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별거 없다고. 오늘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발언이 전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테이퍼링은 이제 연준의 의원들의 전일자 발언들을 코멘트를 보더라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9월 그죠? 8월 고용이죠. 8월 고용이 9월 첫 번째 금일 9월 3일날 발표되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비농업자 고용 지수가 고용 그 숫자가 전월보다는 좀 줄지만 80만 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국 고용지표 회복은 계속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시장이 적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질병센터 CDC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결국에는 전부 이제 통제가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내년 상반기에는 그죠? 위드 코로나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갈 길을 갈 겁니다. 갈 길을 갈 거고, 뭐 테이퍼링을 하면 예전처럼 미국 위주의 그런 시장이 먼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뒤에 배경은 와이오밍주라고 그죠? 미국의 잭슨홀이 있는 그 주의 그 컨퍼런스 센터 그쵸? 이런 정말 좋은 이런 데서 회의를 하다니 그죠? 미국은 진짜 드넓은 땅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이따 시장에서 이제 나올 텐데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에 대한 갈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거의 간망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에는 전일처럼 좀 하락세가 많았고, 한 10위부터 20위 정도는 상승세가 좀 많았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성공했고 코스닥도 상승을 성공했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나기도 했었는데, 거래대금이 좀 전에 말씀드린 잭슨홀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금요일 때문인지 몰라도 간망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미 시장에 내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상승과 하락을 보면은 그래도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쵸?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가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는 오늘 금융투자의 기간 프로그램 물량만, 거의 기계적인 물량만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일제히 팔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간망세 1.3원 정도 하락한 1169원, 전일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인데요. 일단 패드 위원들이 테이퍼링 시사를 계속 발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테이퍼링이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채, 미국채랑 그죠? 모기지 이거를 얼마죠? 800억 달러, 이거는 400억 달러. 그래서 월별로 50억 달러씩 줄여 나가면은 그쵸? 얼마죠? 이건 8번. 그쵸? 요거는 50억 달러. 요거는 얼마? 8번이면 100억 달러. 그래서 합이 150억 달러. 이렇게 줄여나가면 8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냐? 11월에 공표하고, 그쵸? 1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한 여름 정도? 늦으면 가을.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어쨌든 잭슨홀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관심을 이번 주 내내 좀 가지고 있다. 중국 규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오전에 아프간 테러
또 미국 군인과 일반인이 많이 죽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달러율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했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전면전으로 나서겠다 뭐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버핏 지수 이거 205%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저는 뭐 이런 PER, PBR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플랫폼 이런 것들이죠 다. 그죠? 어떤 예전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캐펙스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 부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오늘 뉴스에 막 타이틀이 흘러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로 뭐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가늠할 정도면은 다 저런 지수를 보면서 판단하면은 다 돈 벌지 않았을까요? 그냥 참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날이 날인 만큼 그쵸? 조금 있다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한국 시간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 발언 없을 것이다 한 표입니다. 일단은 11월께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연내 테이퍼링 시작해서 8개월 정도 가면 내년도 이맘때쯤에 그죠? 테이퍼링이 자산 매입을 하던 것들을 중단하게 될 거다. 근데 뭐 이런 아프간 사태 그죠? 이런 것들이 변수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이 자산 긴축을 사실 이미 기정사실화 그죠? 근데 기준금리 인상이 중요하죠. 금리 인상이 결국 R이 올라가면은 정말 이건 유동성 해소거든요. 그쵸? 그리고 테이퍼링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긴급으로 뭐 구제하는 프로그램 하나 또 신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장의 하두는 저는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근데 테이퍼링을 이제 만약에 끝냈어요. 내년 8월까지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시키진 않겠죠. 근데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 정말로 경제가 정상화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지금의 테이퍼링처럼 올해 초처럼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23년쯤부터 금리를 인상할 건지 24년부터 또 금리를 인상할 건지 아니면 22년 말부터 정말 금리 인상할 건지 이 시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보다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의 시기고요. 그쵸? 그래서 테이퍼링의 강도와 아까 말씀드린 월 150억 달러를 줄일 건지 월 100억 달러를 줄일 건지 뭐 50억 달러를 줄일 건지 시작은 12월부터인지 내년도 봄부터인지 내년도 여름부터라고 하면 거의 금리 인상은 24년부터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인율이 R에 대한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위에서 어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한 것처럼 뭔가 유동성 장세에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주식, 어떤 투자자산 이런 쪽에 지렛대 효과가 분명히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지약, 그죠? 매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뭐 어제처럼 25bp 정도는 아니지언정 이게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성장주들은 분명히 다칠 수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이거 한번 그쵸? 여름 전에 흔들었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한 그쵸? 언택트 관련주들의 또 같이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상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주린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즉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그죠? 언제 할 거냐, 어떻게,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그죠? 자산 매입을 하던 거를 줄이는 거, 이게 테이퍼링이잖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다. 그죠?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already도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아, 이 영화 너무 오래된 영화죠. 자, 오늘 픽픽픽 종목입니다. 뭐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SM입니다. 아까 제가 뭐 썸네일에 원래 에스파, 그죠? 정말 아름다운 사인 여인신의 에스파를 갖다 깔려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을 했고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뭘까요? 지금 여행, 호텔, 뭐 카지노 이걸 텐데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죠. 근데 여행은 사실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이런 업종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재무가 완전 망가졌어요. 그래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콘서트, 대면에 따른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해야 될 텐데요. 이게 결국 SM에 어떤 속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분기 실적도 최근에 발표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플랫폼에 대한 확장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실적을 볼게요. 2018년에 6천억 정도, 계속 6천억 정도 했네요. 코로나 때도 좀 줄었어요. 근데 뭐 유지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기순이익이 많이 들었던 건 결국 뭔가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수익성이 저해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4,500억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근데 거의 뭐 2배 가까운 퀀텀 점프를 하네요. 뭐 코로나 때 대비하면 10배수가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건 볼 필요 없잖아요. 이전으로 보면 그래도 YOY로 2019년 대비 비교하면 거의 100% 가까운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보입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OPM이 두 자릿수로 올라간다는 거. 그쵸? 아직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좀 두 자릿수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성장 쪽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올해 지금 2분기까지 실적 발표한 숫자를 보면은 뭐 1분기 1,500억, 1,800억 영업이익은 더 좋아졌고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익률이 두 자릿수 거의 중반대 나왔는데 이 회사가 뭐 디어유라는 자회사도 있고 SM, CNC, 뭐 강호등부터 해서 그쵸? 엔터테인먼트 그 광고 매출 뭐 이런 쪽 이쪽으로 하는 자회사도 있고 자회사들이 그동안 계속 약간 수익성을 갉아먹었었는데 2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그거를 리스크를 제거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물론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다음 분기까지 최소한 올해 4분기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회사 체질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2분기에 보여줬어요. 그쵸?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회사로 역량 강화 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영어로 SMCU라고 치면은 뭐 SM 그죠? 컬처 유니버스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최대주 그리고 이수만 회장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분이 50년대생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이분의 지분을 뭐 카카오냐 네이버냐 뭐 지금 CJ ENM이 유력하다. 그래서 K-팝을 아시아권에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알파 요인이다. 뭐 이런 요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덤입니다. 덤이고요. 차트를 보면은 작년 코로나 때 16,300원까지 급락했었고 그전에는 그래도 3만원, 4만원 레벨에서 있었어요. 그게 거의 2배 가까운 레벨업이 됐었는데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 초창기 때 정말 뭐 초창기라고 그렇긴 그렇고 주가가 잘 나갔을 때는 이 가격에 한번 왔었습니다. 6만원 후반대 그렇게 왔었어요. 월봉으로 보면은 근데 그 위에 성장성이나 이익률 이런 것들이 안 나왔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거기에 플랫폼 위버스 이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글로벌 확장을 통한 매출 성장 가능성, 그죠? 이게 뭐 버블 서비스를 1년 차인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70억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전에 80억대 영업 적자를 이 디어유라는 자회사가 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국내외 164개의 아티스트 참여입니다. 유료 이용자 이미 120만 명. 이게 글로벌로 늘어나면 그죠? 위버스의 가치가 사실 이 플랫폼 가치에 그 하이브가 정말 비싼 시총을 10조 원 넘게
지금 할당하고 있는 건데요. 인당 요금이 4,500원. 위버스는 지금 9만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프리미엄입니다. 거의 20배예요, 20배. 이거에 대해서 가격 상향 가능성이 풍부한 입장이 있고요. 서비스를 계속 늘려가면서 컨텐츠랑.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 위버스랑 똑같아요. 그죠? 위버스에서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일정 아티스트 팬덤, 요새는 이제 팬클럽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매출도 일으키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P와 Q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자회사 DAU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인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 NCT 드림, 저도 약간 노후화된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들 잘 모르는데 좀 서치를 해보니까 정규 1집이 300만 장이 판매했다고 해요. 음반 판매가 요새 같은 온라인 시대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BTS 다음 판매량이 많은 아티스트였다고 하고요. 9월에 정규 3집 발매 예정의 NCT 127, 이 예약 첫날에만 선 주문량이 100만 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장 하니까 밀레니엄 막 이거 예전에 갑자기 저는 신승훈, 그죠? 이런 사람들 생각나네요. 너무 노세대인가요? 어쨌든 김건모, 신승훈 이 세대거든요. 저도 에스파 여기 아까 4명 이거 갖다 깔려고 했었는데 이거 뭐예요? 결국 그죠? VR 메타버스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SM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어떤 가수들의 그 저작권료, 그죠? 어떤 캐릭터 이런 기본적인 지적재산권 가치에 SM 컬처 유니버스 요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MCU 아세요? 저 마블 1세대 정말 좋아하는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입니다. 영화로 인해서 마블이 아이언맨인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정말 확장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스파이더맨부터 해가지고 뭐 영화사에 나중에 논란 뭐 서로 간에 뭐 소니랑 배급 문제 이런 거는 있었지만 확장성을 제대로 연결해서 마블 1세대 영화가 끝났죠. 그쵸? 인피니티 워를 통해 가지고 SM 컬처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SM만의 아티스트들의 그쵸?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에스파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 시도해가지고 플랫폼의 기본적인 뭐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 척후병 전투에서 척후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이 세계에서 아티스트들을 다 여기다 넣어놓고 또 여기에 DAU랑 또 연계해가지고 Q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IP보다 지적재산권보다 더 강력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과거에 그 한류를 이끌었던 SM의 어떤 그런 문화랑은 지금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 회사가 과거에는 단순히 그죠? 노래 부르고 뭐 드라마에 나오고 뭐 광고에 출연하고 그냥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죠? 과거는.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이 과거라는 거는 제가 뭐 가수들을 진짜 팬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SES, 뭐 핑클, 여자 가수로선 그죠? 뭐 신승훈, 김건모 정말 저도 옛날 세대죠. 요새 MZ 세대들 대비하면은 뭐 여기 주린이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30대에서 50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제 또래의 전후의 그런 구독자를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방탄소년단, 아까 뭐 NCT 드림, 뭐 이런 에스파, 뭐 이런 가수들, 뭐 저도 잘 가수는 모르지만 이런 가수들을 그냥 단순히 이런 노래와 드라마 광고가 아닌 플랫폼에 그 플랫폼이 결국 위버스, 뭐 DAU 이런 거겠죠.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IP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고 심지어 메타버스 시장에 컨텐츠와 그쵸? 아티스트를 같이 조합해서 OPM이 자동으로 올라갈 거고 심지어 세일즈 매출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IP나 어떤 하나의 무형자산 같이 에스파가 원래 4명인데 그 인터넷에 그 메타버스 안에 4명까지 있어요. 8명 뭐 이런 식으로 더 뭔가가 추가적인 그런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고 이미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게임 얘기를 했죠. 게임이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윈 이거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다? 시간과 노력을 해서 메이크 머니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도 회사가 단순히 가수들을 팔기 위한 그런 가수들이 노래만 부르고 드라마에 나오고 광고에만 나오던 그런 국한된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연계해서 심지어는 오늘 어디였죠? 그 스마일게이트인가요? 스마일게이트 게임에서죠. 여기도 거기에서 한 여성 그죠? 가상의 인물인데 그 여성 엔터테이너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활동시키고 가수도 할 거고 드라마에도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는 그냥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이제 키우는 비용 그런 것들도 아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에스파가 첫 쿠팡으로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SN컬처 유니버스를 성공적으로 했었을 때 그 다음 아티스트들 신인 아티스트들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만 이유만으로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확장 세계가 크게 넘어갈지 눈앞에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PR, 뭐 PBR, 여기에 버핏 지수까지 그냥 숫자로만 계량화시키는 그런 걸로 주식을 아니면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만 평가할 수 있는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회사들은 뭐 흔히 말하면 뭐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것들로 되겠죠. 근데 오늘 얘기한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그죠? 이런 컨텐츠 하는 회사들 뭐 웹툰도 있겠죠. DNC 미디어 이런 것들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단순 비교가 뭐 피어 그룹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SM을 꼭 뭐 이 가격에 사라고 추천드린 건 아닌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떻게 확장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지 회사가 어떻게 바뀌고 사회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따른 나는 투자를 어떤 포인트에서 가져갈지 고민을 분명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